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연계형 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세미나를 하게 된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강현욱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AI 기반의 인간 행동 특성 분석에 대한 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 특성 분석은 육체 및 정신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및 헬스케어, 국방, 스포츠나 모빌리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간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정확한 예측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과 예측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 기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발달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독거노인과 같이 실내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행동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전력 전파를 이용해서 실내 거주자의 이동 및 행동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 등이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 기술은 벽에 부착된 음파 센서가 지속적으로 전파를 실내 거주 공간에 방출함으로써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서 실내 거주자의 행동 특성의 예측과 이를 통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적외선 빔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어떠한 움직임의 특성을 갖는지 대표적으로 보시면 보행 분석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의료적인 활용을 위한 형태들의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모션 캡처 시스템이 다양한 부착 기술을 요구를 하고 또한 그때 필요한 장치들의 가격과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영상 기법을 통한 적외선 빔과 같은 이런 영상 기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비접촉 형태로서 사람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낙상 그러면 질병의 원인에 대한 분류나 장기적 질병의 변화 상황 등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껴야 되고요. 또 이런 상태에서 온도까지 측정하기 위한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또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You Only Look Once라고 하는 욜로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를 영상 정보에서 정확하게 얼굴만 찾아내고 그 얼굴에서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내는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정확하게 이 객체들 중에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얼굴 특성을 파악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도 정보를 적외선 센서를 통해 얻고 또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마스크의 착용 여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실시간 객체 감지 및 여러 객체에 대한 동시 감지를 위한 부분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로는 안 됐던 부분들을 AI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 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인간 행동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율주행, 즉 자동차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또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은 저희가 완벽한 비자동화, 즉 운전을 할 때 사람이 눈으로 앞을 보고 핸들을 조작하고 또 이 속도를 줄이고 올리기 위해서 발을 작용해야 되는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인간이 수행하는 비자동화 기술을 저희가 ADAS라는 기술 분류에서 레벨 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완전한 자동화로서 사람이 있지 않더라도 차량이 실제 운영을 혼자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레벨들을 살펴보시면 레벨 1과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고도 차량이 스스로 조향을 하는 기술이 되겠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조향까지도
플러스로 그다음에 차량의 감가속도 이 차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부분 자동화입니다만 항상 사람이 다른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눈은 전방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와 4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레벨 3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 눈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즉 차량 내부에서 차는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는 항시 운전석에 있어야 되는 정도까지를 아마 개발의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발전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은 운전자가 이 레벨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이 가능한 조건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의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 2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레벨 3나 레벨 4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최근에 발생했던 테슬라 모델 S의 충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해내지 못함으로써 위험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했고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 행동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플랫폼화 시킴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운전 쪽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사고별 요인 통계를 보게 되면 과속 그리고 이 운전 부주의를 제외하면은 실제 사람이 졸음을 느끼거나 또는 이 핸드폰 사용과 같은 인지적인 작업 부하를 가짐으로써 인지성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로나 작업 부하, 졸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가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먼저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빙 플랫폼 시스템들은 카메라 시스템, 비전 시스템과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체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뇌파 신호, 또 그리고 EOG, EMG와 같은 근육에 발생하는 이상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운전 환경을 모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체 영상 운행 데이터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비전 시스템과 이런 그 뇌파를 측정하는 시스템들이 피지올리스컬 센서들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운전자가 앞으로 이런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가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접촉식의 이런 비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현재 운전자가 졸음인지 졸음이 아닌지를 물어보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지올로지컬 센서들을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비전 시스템만을 통해서 정확하게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OG와 같은 이런 그 눈 근처에 있는 센서들의 이상 특이성, 그리고 EEG와 같은 뇌파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졸음이 오지 않았을 때의 뇌파 특성보다 졸음이 왔을 때 뇌파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운전 상태를 제시를 하고 이때 실질적으로 졸음이 온 상태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졸음이 왔을 때는 운전과 특수 환경에 따른 뇌파 특성이 일반 상태하고 틀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예를 들면은 하이 알파파와 같은 이런 특성들이 운전 상태에서의 상태가 일반 상태보다는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졸음이 온 상태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비졸음 상태에 비해서 졸음 상태일 때 운전 데이터 또한 위험도가 매우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PSD라는 이 판단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영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약 21만 개의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92.16%의 정확도를 갖는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지금 센서들이 이제 포함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요.
비조름 상태와 조름 상태를 영상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차량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차량이 대응함으로써 안전적인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에 대한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 기법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운전 및 특수 환경상의 인간 행동 특성과 이를 통한 응용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는 자율주행 단계 향상을 통한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서 지속적인 헬스케어 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운전 환경 내에서 AI 기반의 운전자 행동 특성 분석을 통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리고 운전자 상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응급 사망 발생 시 차량 제어권의 변경이나 운전자 위치 추적과 같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실내 거주자 행동 특성을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재활, 작업 치료, 그리고 의료 분야의 응용 및 그리고 코호트 분석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더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는데요. 노약자 맞춤형의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라이프 로깅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데 이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직접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한 생활 패턴 및 이상 상황 감지, 그리고 노약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아날로그 연계형 치유산업 클러스 조성 사업에 있어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